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 한국사 영역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 날에 토요일쯤에 설날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 제가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고향에 내려감에 동시에 이제 토요일 날에 강의를 못 올리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날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분을 올려놨습니다. 네, 거기다 더해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까지 아마 고향에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로 정하고 이제 수요일부터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밑줄 친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땡땡 박물관 특별 전시회라 나와 있고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농경을 시작한 시대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농경을 시작한 시대라고 적혀 있죠. 이거 같은 경우 한마디로 신석기 시대죠. 뭐 갈판이라든가 지금 빗살무늬 토기가 보이니까 신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간석기를 제작하는 청년. 정답 2번이죠. 석굴암을 조성하는 장인은 이제 신라고, 덩이새 같은 경우에는 철기, 청자병에 기름을 담는 노인, 고려청자 말하는 거죠. 이거는 별 상관이 없고, 충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니까 아니고, 정답 1번. 2번 보면은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 게로가 아들 문주에게 말했다. 나는 당연히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하지만 너는 난리를 피하여 나라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라. 이에 문주가 신하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웅진에 자리 잡았다.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 한마디로 이거는 장수왕이 한성을 차지하고 게로왕을 죽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문주 같은 경우에는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백제의 공격으로 고구려 왕이 정사했다. 이건 고국 원왕이죠. 백제 근초공왕이 이제 고국 원왕을 죽임에 따라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소순일왕이 한마디로 이제 제도를 다시 닦은 다음에 장수왕이 이렇게 이제 고구려의 부흥을 이끌었으니까 이거는 이 사건 이전 사건이죠. 고조선에서 미만이 왕위를 차지하였다. 고조선이 나온 순간 기원전쟁이니까 아니고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그렇죠. 신라가 정성기를 이뤘던 시기가 6세기경이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언제입니까? 5세기경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자,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뒤에 그 다음에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실시했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도 아니죠.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하였다.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한 것 같은 경우에는 313년경 미천왕 때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문제가 확실히 3점일 만한 게 솔직히 좀 선택지도 보니까 그 전에 있던 뭐 한국사라든가 제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풀이해왔던 한국사하고 비교했을 때 선택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뜬금없이 조선시대의 선택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근현대사 선택지가 나온다든가 그러지 않고 다 고만고만하게 지금은 그 시기에 맞게끔 지금 선택지가 다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진정한 3점짜리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수능 한국사 치고는 3점짜리 치고는 꽤 그래도 어렵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신분제와 간등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었다. 최고의 간등까지 오를 수 있었던 진골은이라 나와 있고 이 나라 같은 경우 진골이 나와 있고 육두품이 나왔으니까 신라라 말하는 거죠. 신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 물론 성균관이 있었던 시기는 고려 후기. 근데 보통 이 시기를 보통 조선 시대라고 하겠죠. 일본 아니고 사학 12도가 융성하여 간학이 위축되었다. 사학 12도가 등장한 것 또한 고려죠. 그러니까 아니고 국학을 운영하고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였다. 국학 설치는 신문왕 때, 독서 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원성왕 때 처음 실시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된 거죠.
주작암을 설치하고 당의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이건 발해에 말한 거죠.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서원이 설립되었다. 서원이 설립된 것은 조선시대니까 정답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조의 통치 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이 나와 있고, 그러면은 백성들이 3년간 조세와 무역을 면제해 주었다. 민생 안정 정책과 향리 자제를 개경에 살게 하고 이를 기인이라 하였고, 강해주 사람 박유가 기순에 오자 왕시성을 하사하였다. 기인 정책과 지금 왕시성을 하사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방에 있던 호족 세력들을 어느 정도 견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의 또 그에 따른 이제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거니까 이 바로 호족 통합 정책을 말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것도 살짝 이것만 가지고 주제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태조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인제도라든가 아니면 상수리제도, 그 외에 뭐 사성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미, 목표 같은 게 이제 교과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유심하게 살펴봤다면은 나름 쉽게 이제 와닿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는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냥 딱딱딱 단답형 형식으로만 이제 역사를 외우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살짝 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공부를 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연도나 어떤 사건을 위주로만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연도에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1592년경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의 하나의 과정, 그리고 결과, 그 결과에 따른 영향,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몇 년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냥 딱 그렇게만 외워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5번. 다음 사건이 발행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왕이 탄 가마가 보현원 근처에 이르렀을 때, 즉 보현원이라는 힌트가 나왔고, 그다음 이의방 나왔고, 정중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1170년경에 있었던 이제 무신정변 말하는 거죠. 자, 무신정변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러면 묘청이난이 1135년경에 일어났고 강화도 천도가 1232년경에 일어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무신정변이 정확하게 1170년, 뭐 제가 말했듯이 1135년, 강화도 천도가 1232년인 거 몰라도 됩니다. 근데 무신정변이 어느 시기쯤에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확한 흐름 알아야겠죠. 무신정변이 일어난 후에 한마디로 세시 정권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몽골과의 항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몽골과의 항쟁, 한마디로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문벌 귀족들이 한참 이제 국가를 주도하고 있던 시기였죠. 근데 그 시기 때 이자겸이라는 자가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문벌 귀족 쪽이 한마디로 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흔들리는 틈을 타서 묘청과 같은 서경파 세력들이 개경파를 앞지르고 자신이 정권을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는 걸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뭐 1170년대에 무신정변이 일어났고 그 묘청의 난이 1135년 일어났고 강화도 천도가 1232년이 있었으니까 정답 3번이네 라고 그냥 외우는 거, 그냥 고르는 것보다는 그 전에는 한말 문벌 귀족들이 정치를 지금 주도해 나갔는데 어떠한 이자겸에 의해서 약간 좀 흔들렸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무신정변이라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 무신정변 속에서 최씨 정권이 계속적으로 이제 몽골과의 항쟁들을 펼쳤구나라는 식으로 흐름을 배우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다가 맞다는 것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원중보와 은병을 만들었던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말해볼까요? 자, 물가 안정을 위해 상평창을 운영하였다. 지금 할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상평창을 운영하였다. 가 같은 경우에 어찌 고려 시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자, 전한국에서 화폐를 주조하였다. 이제 화폐를 주조한, 고려에서 화폐를 주조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전한국이라는 곳이 아니라 동전할 때 이제 주전관이었기 때문에 아니고, 전한국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조선시대 후기 때 우리 그 전한국이라는 거 많이 들었었죠. 뭐 어떤 통상개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많은 우정총국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그리고 계시와 후신부역 또는 조선시대 후기니까 아니고, 신라도를 열어 신라가 열려했다. 이건 뭐 통일신라 때 말하는 거겠죠. 공인의 일부가 도구로 성장하여 또한 조선시대 후기고, 경시서의 상업 활동을 감독하였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가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경제는 어떤 특징이, 조선시대는 어떤 특징이,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어떤 특징이, 보통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선택지들이 통일신라 때는 어떤 게 있었느냐, 보통 신라도라든가 뭐 신라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보고의 청해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경시서라든가 병란도, 그리고 할구, 한번 응병이라는 거죠. 응병,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조선시대 때는 보통 조선 전기와 관련된 그 상업 활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 나오고, 어차피 조선시대 후기 때 뭐 도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본에서 상인이었던 내상이라든가 만상, 유상,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었던 경강상인 도고, 아니면 이제 전문 광산을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했었던 덕대라든가 이런 선택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외우시는 게 아마 좀 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같은 경우에 경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의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명량, 그 다음에 부산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가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 중에 하나이다.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육진이 하니까 우리가 사군 육진 말하는 거 맞죠? 대조영 고구려 유민이 이끌고 발해를 세웠다. 의주입니까? 아니죠. 애초에부터 한반도 바깥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모산 쪽 지역이죠. 한마디로 바깥 지역이기 때문에 아니고, 이순신이 이끄는 이제 조건을 크게 못 질렀다.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명량 대첩이라는 거 있었죠. 그리고 명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디귿은 만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자, 장보고의 건의로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청해진이 설치된 곳은 완도 지역이니까 한마디로 전라남도 쪽 지역이 맞겠죠. 이쪽 지역, 완도 쪽 지역이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맞고, 확실히 말해서, 왜냐면은 경원 지역이, 지금 경원이라는 지역이 사군육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냥 조선시대 세종 때 사군육진 했다, 뭐 그 정도만 아니까, 뭐 정확하게 뭐 경원 쪽 지역에 사군육진 설치하고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2020학년도 문제들이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수능 한국사가 사실상 이제 선택에서 필수로 바뀐 이후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번에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밑줄치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전제 상정소에서 왕에게 아뢰기를 여러 지역의 토지를 전체적으로 살펴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면은 조세가 고르게 될 것입니다. 조세의 액수는 해마다 농사의 풍령을 9등급을 한다. 자, 지금 9등급이 나왔고, 그다음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전분 6등,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 조선시대에 있었던 세종이 이제 실시했었던 정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하교하기를 육조는 각기 다른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국왕에게 아뢰어 재가를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하라. 이거 같은 경우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에 먼저 보고하라 했으니까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 어차피 세종 아니면 송종으로 이제 갈려지지만, 근데 6등급 그리고 9등급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왕 같은 경우에는 세종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세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금강가야를 병합하였다. 맨 처음에 금강가야를 병합한 왕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법포왕이니까 아니고, 교정도감 설치했다. 이거 최충헌이니까 아니고, 최충헌 어차피 왕도 아니죠. 훈민정음 창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세종대왕 3번이 되는 거죠. 대전 해통, 대전 속대전을 만든 왕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용조죠. 대전 해통 같은 경우에는 종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겠고, 천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 고려 시대 때 그때 당시에 현종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현종 시기 때 고란이 쳐들어왔었죠.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고려 시대 성종이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왔을 때는 현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종이 세 번째 차례 이렇게 고란이 쳐들어왔고 난 이후에 천리장성이라는 걸 다시 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니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세종 하면은 외울 만한 게 이제 뭐 의정부 서사제라든가 훈민정음 창제, 칠정산이라든가 뭐 과학적인 측면들 훈민정음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 그런 것들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토지제도 정책 중에서 이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라는 정책을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만 봐도 이제 세종과 성종을 나눠지고 선택지를 보면은 성종과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종과 관련된 정책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분명히 헷갈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세종의 대표적인 업적들 훈민정음이라든가 아니면 뭐 칠정산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내용들만 외울 것이 아니라 교과에서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시험에 잘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런 것 부분까지 전부 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미출진 기역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옳은 것은 진주에서 밀란이 일어났다. 진주 밀란 나오면 임술농민 봉기니까 이와 관련 대책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한마디로 말해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3번. 정동행성을 폐지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문항에 반원 자주 정책으로 나왔던 정책이니까 아니고 수원하성은 종전이니까 아니고 항종사 구축 목당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 있었던 이제 누구요? 그때 당시 이제 신라에 있었던 그 첨성대하고 그 다음에 그 만들었었던 여왕이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민변장 동화 같은 경우에는 전민변장 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민왕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고 이거 제가 이제 따로 조사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 의견을 제시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비유하자면은 북학의 보자마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 관련된 내용입니까? 박제가 선생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학자, 조선 시대 후기에 등장했었던 실학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청에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자라는 북학파 세력이었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고 4번이고 삼국유사는 이런 선생이고 대동유지도는 김정호 그 다음에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의병을 일으켰다. 일본군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의병이 일으킨 것은 아마 을사의병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은 동학농민운동 하고는 약간 의병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의병과 관련된 내용 하면은 하여튼 을미의병이라든가 을사의병이라든가 정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이거는 아니겠고 당연히 정일상술을 제청하고 결사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율 선생이니까 정답 4번. 11번 다음 가상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복의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양하진의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네. 자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가 있죠. 청나라 상인이 한성과 지금 양하진 쪽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에도 지금 상업적인 활동을 했다는 뜻이 나와 있고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청나라 상인이 내륙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배경되는 사건은 1882년경에 있었던 이모군란 말하는 거죠.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뭐 바로 나오네요. 조총상미 수령무역장정 이것이 한마디로 1882년경에 맺어진 건데 이 배경이 뭐냐면은 1882년경에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청나라 군이 한마디로 말해 조선이 왔었죠. 조선이 이 이모군란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압과 동시에 이 조총상리 수륙무역장정을 맺게 되면서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한성이나 이런 내부 쪽 지역에 아마 원래는 이제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개항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2km 낸가 아마
그 안에서만 사실상 2km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그쪽 부분만 사실상 계속 이제 무역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 조총 상민 수렵 무역 장정을 통해 가지고 내륙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게 청나라하고 계속적으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상인들도 불만을 느끼는 거죠. 청나라 상인도 이미 이렇게 한성 쪽에 들어와서 지금 상호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상권이 아마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882년, 83년경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조일 수요 무역 수요 조일 수요 조일 이제 조일 이제 무역 장정을 다시 개정하게 되는 거죠. 그 개정하는 안에서 나왔던 게 방공령이라든가 간세에 관한 내용들, 특히 이제 체육대부가 등장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청나라가 가져갔던 특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또한 이제 내륙 쪽 지방까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상업 활동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한마디로 일련의 과정이 있다. 제가 말했다시피 그냥 1882년경에 조총 상리 무역 장정을 체결했다라고 외우지 마시고 그 전에는 이모군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일 무역 장정이 다시 개정이 되었구나라는 것 또한 아시면은 아마 문제 푸는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다. 한일 의정서라는 내용이 나온 것 자체가 러일 전쟁 때가 1904년대니까 당연히 1904년과 관련된 내용이고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된 일 같은 경우에 1907년대 한일 신협약 또는 저희가 이제 한일 협약 또는 정미 조약이라고 하죠. 정미 조약 그 사이니까 내용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일사늑약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보면은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훈련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진왜란 중이니까 아니고 노비양건법이 시행되었다. 노비양건법 같은 경우에는 강종 때니까 아니고 고려시대 홍경래나는 1811년이니까 아니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빼앗겼다. 이게 바로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4번이죠. 대놓고 지금 을사늑약이라는 말 안 나와있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그건 동학농민군이 시작한 게 1894년경이니까 아니겠죠. 정답 4번. 다음에 13번.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왕은 일본에 의해 불모가 되어 갇혀 있었다. 자, 물밑에선 은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충직한 신하들이 왕을 구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에 왕과 세자는 궁을 벗어날 수 있었고 1시간 뒤 전 세계는 이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조선 왕이 궁궐에 탈출하여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죠. 그럼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일본이 어떤 사건을 일으킨 거죠? 1895년경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번 문제가 살짝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와간이 아니라 마지막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간 파천한 사건이 1896년경이거든요. 1896년 한 2월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사건들을 쭉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랴오동 반도를 받게 되면서 당연히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일본을 약간 좀 경쟁 상대로 이제 보고 있었던지 몰라도 일본은 되게 좀 아니 꼽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랴오동 반도를 먹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 리순과 다렌이라는 쪽 지역의 철도권을 걔네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부동항 한마디로 말해서 얼어붙지 않은 이제 항구를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저쪽 유럽 쪽에서는 크림 전쟁에서 이제 져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발칸반도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갈 수 있는 러시아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만주 쪽 지역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쪽 지역을 누가 먹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일본이 먹게 되는 상황이니까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가 일본이 계속적으로 제국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팽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국 간섭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895년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양우등 반도를 다시
청나라한테 주고 그에 따라서 청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배상금을 주게 되는 뭐 그런 꼴이 되긴 했지만 뭐 어쨌든 랴오동반도는 다시 청나라한테 가져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러시아가 만주 쪽에 한마디로 그 철도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희한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조선 정부는 아 이제 우리가 믿을 곳은 러시아뿐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희한한 게 1880년경에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청나라와 잘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1890년도에 오니까 이제 러시아가 센 걸 보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놈 봐라. 이제 아까 좀 이제 슬슬 기어 올리려고 하네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두 개 파로 나눠졌거든요. 일본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급진파 온건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급진파 한마디로 어떻게든 일본을 아니 조선을 정복하고 식민지화시키고 그다음에 전쟁으로서 일본 제국을 뭐 한마디로 말해서 팽창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게 급진파 세력이라 생각하면 되고 또 온건파 세력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 그쪽이 이제 온건파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조선이라는 지역 자체를 식민지화시키되 어느 정도는 약간 좀 반쯤 식민지화시키자 완전히 식민지화시키는 것보다는 우리하고의 상생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생 관계를 만들어 놓자 하는 게 온건파라고 하면 되는데 뭐 약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한 것 같고 완전히 그걸 믿으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 온건파와 급진파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급진파 세력들이 우리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의미사변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관계로 인해서 이제 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겁을 먹게 되고 아간파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종이 아간파천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1897년, 96년경에 아간파천이 있었고 그 전에 95년도에 일미사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일본에 왜 일미사변을 일으켰고 왜 아간파천 했는지를 일련의 과정을 아시면은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에는 1920년경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보고동 전투와 이제 청산리 대첩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일본군이 지게 되고 더 이상 일본군이 또 간도 참변을 해가지고 막 그 간도 쪽 지역과 만주 쪽 지역에 민간인들을 막 그냥 죄 없는 민간인들을 막 죽이고 학살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만주 쪽 지역에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에는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서 저쪽 스보보드니라고 하거든 자유시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이제 한마디로 독립운동 계속 펼치려고 했는데 일본이 그걸 사전에 알고 러시아한테 이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섭외가 아니라 자기 밑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가차없이 우리하고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약간 좀 난처하니까 독립운동가한테 다 무장 해제하고 우리 밑으로 돌아와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측에서도 러시아에 붙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따로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 측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러시아에 붙은 독립군과 러시아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파 해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참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에 붙지 않은 세력들이 다시 만주 쪽에 내려오게 되면서 뭐 신민부, 참의부 해가지고 정의부인가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유일당 운동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고 다음에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899년경에 고종이 이제 했던 정책 중에 하나니까 아니고 한마디로 조선의 헌법,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이것 또한 만민공동회 1898년경이죠. 그러니까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헤이그 특사는 1800이 아니라 1907년도 의산 늑역의 이런 부당함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라는 지역이 아마 네덜란드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화 그 회의를 하다가 국제 평화 회의였나요? 그때 거기 이제 파견이 됐던 사람이 이상설과 이위종이죠. 파견돼서 이제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고종이 퇴위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정답 1번이고 그 다음에 1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
6.25 전쟁 중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북한군의 남침과 낙동강 방어선 구축. 북한군의 남침이 일어났던 시기가 뭐 어차피 1950년 6월 25일경이죠. 낙동강 방어선이 사실상 구축된 것도 한 7월쯤입니다. 1950년 7월쯤 해가지고 낙동강 방어선 7, 8월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 이제 구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6.25 전쟁 중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내용 보면은 지금 정확히 이건 뭔 내용이 뭔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중국군이 개입하고 일사부대가 일어났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1950년 10월쯤에 중국군이 이제 개입이 시작하고 일사부대 같은 경우에는 1951년 1월 4일이겠죠. 그럼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대강 짐작해봤을 때 유인군이 들어오고 미군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1950년 9월 15일경에 저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6월 28일경에 저희가 이제 서울을 이제 북한으로부터 함락당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9월 28일경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 내용이 아마 서울 수복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이 되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게 몇 월 며칠에 뭐가 일어났고 그냥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6.25 전쟁에. 6.25 전쟁도 저희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또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죠. 아직 1세기도 안 됐습니다. 이게 일어난 지. 기껏 해봤자 지금 2023년도고, 그리고 이제 종전했는 지가 이제 70주년이죠. 아직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역사가 그렇게까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중거는 그래도 좀 뼈아픈 역사였으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역사 중에 하나니까 왜 일어났고 그 배경은 무엇이고 북한이 왜 남침했는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에 대한 결과 영향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역사는 좀 알아야겠다 하는 역사들이 한마디로 1910년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제감정기 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많은 이제 노력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강폭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해서 쭉,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는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다른 역사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1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상하에 수립된 지금 독립신문이라 적혀있죠. 그래서 이거만 봤을 때는 독립협회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물론 독립협회에도 신문을 만들긴 했습니다. 독립신문이라고 해서. 하지만 독립협회에서만 있는 독립신문뿐만 아니라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던 대한독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독립신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장룡령을 창설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정조죠. 아니고, 원산학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고종이니까 아니고, 홍범 14조 또한 아니고, 이것 또한 이제 조선 고종 때 아마 제2차 가보개혁 때 발표됐으니까 아니고,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다. 그렇죠. 구미위원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북 구미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아마 저 한반도하고 이제 미국하고 연결한 것을 구미위원부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우의 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16번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929년 10월경에 일본인 중학생이 강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거는 1929년경에 일어났었던 강주 학생 항일운동 말하는 거죠. 가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상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1 운동 이후에 일어났었던 최대 규모의 이제 운동이었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신간회가 개입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정 척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통감부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신민일 가능성이 크겠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같은 심리학력이고 그 다음에 헌병 경찰제가 실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0년대에 있었던 무단 통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닙니다. 정답 5번이고 밑줄 친 시기에 일어난 사건들. 일본군 위안부가 등장하니까 이 같은 경우는 30년에서 40년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년경에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 총동원법이 실시되고 41년경부터 해가지고 미국하고 한바탕 싸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진주 태평양 전쟁 말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실상 그 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위안부 할머니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40년대지만 이 시기가 40년대이지만 어쨌든 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찾는 거니까 한마디로 미국 공출제가 시행되었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4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3점짜리냐? 어차피 뭐 그냥 각 그 10년대, 20년, 30년대에 또 40년대까지 그냥 각 정책들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이제 나왔던 게 창씨 예명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 시민 서사라든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미국 공출제라는 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소하죠. 미국 공출제 같은 경우에는 잘 외우지도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3점짜리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세세하게 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별개군이 창설하였다. 별개군 같은 경우에는 1881년경이니까 뭐 아니고 어차피 이거 같은 그에 따라서 이제 이모군란이 일어났으니까 딱 봐도 아닌 걸 알겠고 전시가 같은 경우 고려니까 아니고 군국 기모초는 한마디로 해서 제1차 갑오개혁하고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고 교육입국조서 또한 이제 이거는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아니겠죠. 1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군은 우리 군 병력이 막강한 것을 알지 못하고 봉오동 골짜기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다. 이에 사령부가 홍범도가 공격 명령에 신호 총성을 올렸다. 매복했던 우리 군이 3면에서 정확히 조준을 하고 있다가 맹렬한 집중 사격을 가하니 적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후퇴하였다. 적군이라니 나오고 봉오동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홍범도가 나왔으니까 1920년대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 말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외 무장 독립군의 활동. 바로 정답 나왔죠? 정답 1번이죠. 병자호론의 북벌론 아니고 몽골의 침략과 삼별초화 항쟁. 지금 지금 일제 감정기 때 관한 내용인데 지금 싹 다 지금 전부 다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나당 전쟁 고대고 거란과의 침입, 강동 육주 획득. 한마디로 이거는 뭐 서희 단파 말하는 거 아니고 몽골의 침략과 삼별초 항쟁, 몽골과의 항쟁이니까 아니겠죠. 다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사진은 땡땡이 전개될 당시 대학 교수단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모습이다. 땡땡의 가정에서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이 같은 경우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15 부정선거 말하는 거니까 1번이죠. 이건 굳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3점짜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전두환 정부 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겠고 직선제 기한은 6월 민주항쟁 조선 형평사단 일제 감정기 때 1920년경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아니고 급진기합파가 이제 일으켰다. 급진기합파가 일어났으니까 갑심정변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정답 1번. 20번 20번 문제 항상 이제 남북 간의 이런 관계니까 가에 들어갈 내용들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나왔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왔고 내용 나온 게 남북 기본 합의서가 한마디로 말해 노태우 정부 때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만한 게 실상 김대중 정부 때죠. 그러니까 6.15 남북 공동성명이니까 정답은 4번. 나머지 선택지를 볼까요? 경국대전이 반복되었다. 조선시대 송정이고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었다. 카이로 얄탐 포츠담 회담이죠. 카이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쪽에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서 처음 실시됐었죠. 그래서 처음 누가 참가했습니까? 미국에 있었던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든가 저 영국의 처칠이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중국의 짱제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겠고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946년에 1차, 1947년경 2차죠.
이거는 뭐 전혀 뭐 남북한과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실상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한 노력은 아니니까 아니고, 그리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이 이제 독립한 이후 그때쯤이니까 아니겠죠. 그럼 정답은 4번밖에 안 된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쭉 풀이를 해봤는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만 있는 건 아니었고,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생소한 것들 2번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제를 살펴봐서 7번 문제 살짝 어려웠었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내용 같은 게 주차능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살짝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문제 내지 한 네 문제 정도가 살짝 어렵게 나온 거 보았을 때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살짝 어렵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엄청 못 풀는 만한 문제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 저희가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서 위주로 해가지고 쭉 풀어만 봐도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 영역을 이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